이번 단원은 도형을 이용한 슬라이드 만들기입니다. 도형을 삽입해서 모양을 만들고 색을 채우는 간단한 작업부터 전편집을 이용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로 재편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또 이렇게 제작한 도형을 다른 작업에서도 불러와 사용하고 싶을 때 사용자 정의 도형으로 등록하고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 쇼를 실행하면 화면에 새 프레젠테이션 대화 상자가 열리는데요. 자, 여기에서 한컴 오피스를 선택하고 확인 단추를 누릅니다. 먼저 슬라이드에 디자인 서식 파일을 지정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화면에 작업창을 표시하기 위해서 보기 탭에 작업창에서 디자인을 클릭합니다. 자, 오른쪽 작업창에 디자인 목록이 표시되는데요. 수직 이동줄을 내려서 다양한 디자인 서식 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글 디자인을 클릭하겠습니다. 자, 슬라이드에 한글 디자인 서식이 적용되었고요. 오른쪽에 표시된 작업창은 오른쪽에 있는 작업창 접기를 눌러서 닫겠습니다. 디자인 서식을 적용하면 슬라이드의 배경만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부제목을 입력하십시오와 같이 글꼴의 색이라든가 도형의 색을 채울 때 사용하는 테마의 색도 바뀌게 됩니다. 테마의 색은 한컴 오피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서식 탭에 테마 색을 클릭하고 기본 제공 아래에 있는 한컴 오피스를 클릭합니다. 자, 테마 색을 변경하니까 부제목을 입력하십시오가 회색으로 변경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글꼴 색상을 보면 조금 전과 다른 테마색이 적용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글 상자를 클릭해서 제목을 입력하겠습니다. 자, 당신이 유네스코입니다 라는 부제목의 유네스코 부분만 색상을 다르게 변경하겠습니다. 유네스코 부분만 드래그해서 범위 설정한 후에 서식 도구 상자에 있는 글자색 목록을 클릭하고 색상을 선택합니다. 여기에서는 강조일 바다색 20% 밝게를 클릭하겠습니다. 자, 제목을 입력했고요. 오른쪽 아래에는 유네스코 로고를 삽입해 보겠습니다. 그림을 삽입하기 위해서 입력 탭에 그림을 클릭합니다. 그림 넣기 창이 나오면 로고 그림이 있는 폴더로 이동을 하고 유네스코 파일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넣기 단추를 클릭합니다. 유네스코 로고 그림이 삽입이 되면 모서리 조절점에서 바깥쪽으로 드래그해서 크게 조절하고 로고에 마우스 포인터를 맞추고 드래그해서 적절한 위치로 이동시켜 줍니다. 이렇게 해서 제목 슬라이드가 완성되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도형을 삽입하고 편집해 보겠습니다. 먼저 슬라이드를 새로 추가하기 위해 편집 탭에 새 슬라이드, 제목 및 내용을 클릭합니다. 아래쪽에 있는 내용 글상자를 삭제하겠습니다. 내용 글상자를 클릭하고 딜리트를 눌러서 삭제합니다. 자, 제목을 입력하십시오를 클릭해서 제목을 입력하겠습니다. 자, 이제 슬라이드 중간에 도형을 삽입해 볼 텐데요. 도형을 삽입하기 위해서 입력 탭에 도형의 자세히 버튼을 클릭합니다.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클릭하고 슬라이드 중간쯤에 가로로 길게 드래그해서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을 그려줍니다. 자, 똑같은 크기와 똑같은 모양으로 3개 더 복사를 해야 하는데요. 복사는 컨트롤 드래그를 하면 되는데 이때 곧게 수평으로 복사가 되도록 쉬프트 키도 같이 눌러줍니다. 컨트롤 쉬프트 키를 누른 상태로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오른쪽으로 끌어줍니다. 이때 오른쪽 끝부분이 살짝 겹쳐지도록 위치를 맞춰주시고 자, 2번 더 복사해서 도형을 그려줍니다. 자, 이등변 삼각형을 이용해서 위쪽과 아래쪽 방향을 나타내는 도형을 삽입하려고 하는데요. 입력 탭에 도형의 자세히를 눌러서 이등변 삼각형을 클릭합니다. 제일 왼쪽에 있는 사각형 가운데쯤에 살짝 길게 그려줍니다. 자, 그리고
마우스로 드래그하거나 또는 이등변 삼각형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조금씩 이동할 때는 왼쪽 방향키, 오른쪽 방향키, 위쪽, 아래쪽 방향키를 이용해서 조절하면 좀 더 정교하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등변 삼각형을 하나 건너에 있는 도형 위에 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컨트롤 쉬프트 키를 누르고 이등변 삼각형을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복사를 합니다. 아래쪽에도 이등변 삼각형을 복사를 할 건데요. 쉬프트 키를 누른 상태로 클릭해서 두 이등변 삼각형을 함께 선택을 한 후에 이때는 쉬프트를 누르지 않고 컨트롤 키만 누른 상태로 아래쪽으로 드래그를 하고 오른쪽으로 끌어주시고 마우스를 먼저 놓고 이제 컨트롤 키를 놓으면 오른쪽 아래에 이등변 삼각형 두 개를 복사했습니다. 이등변 삼각형의 방향이 아래쪽을 향해야 되는데요.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이등변 삼각형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도형 탭을 누르고 기본 도구 상자 오른쪽에 있는 회전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상하 대칭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아래 방향이 바뀌면서 이등변 삼각형이 아래쪽을 향하고 있고요. 4개의 이등변 삼각형이 사각형보다 아래쪽에 배치되도록 순서를 변경해 보겠습니다. 쉬프트 키를 누른 상태로 이등변 삼각형을 각각 클릭해서 한꺼번에 선택한 후에 도형 탭의 맨 뒤로를 클릭합니다. 도형 전체에 테두리 선을 없애기 위해서 슬라이드 바깥쪽에서 크게 드래그를 합니다. 이 반투명한 사각형 안에 그려진 모든 도형이 선택되도록 크게 드래그하고 놓으면 모든 도형이 한꺼번에 선택이 되는데요. 자, 이때 도형 탭에 선 스타일, 선 종류에서 선 없음을 클릭합니다. 각 도형에 윤곽선이 보이지 않게 되었고요. 이제 각각의 도형에 색을 채워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왼쪽에 있는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을 클릭하고 쉬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그 위에 있는 이등변 삼각형을 클릭해서 함께 선택을 합니다. 색을 채우기 위해서 도형 탭에 채우기 색 목록을 누르고 다른 색을 클릭합니다. 화면에 색 창이 표시되면 RGB 값을 입력할 수 있는 입력란에 각각의 RGB 색을 입력합니다. 각 색을 입력할 때는 색상 값을 입력하고 탭 키를 누르면 자동으로 커서가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RGB 값을 다 입력했다면 설정 단추를 클릭합니다. 제일 왼쪽에 있는 도형에 파란색이 채워졌습니다.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도형도 RGB 값을 입력해서 도형의 색을 채웁니다. 이번에는 이등변 삼각형 위쪽과 아래쪽에 같은 색으로 직선을 그려 넣습니다. 직선을 그리기 위해서 입력 탭에 도형의 자세히를 누르고 선을 클릭합니다. 제일 왼쪽에 있는 이등변 삼각형 위쪽에 쉬프트를 누른 상태로 드래그를 하면 고든 수평선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 도형을 그릴 때와 마찬가지로 컨트롤 쉬프트를 누른 상태로 드래그를 해서 복사를 합니다. 직선의 색은 같은 위치에 있는 도형의 색과 같게 설정하면 되는데요. 선을 클릭하고 도형 탭에 선색의 목록을 클릭하면 아래쪽에 가장 최근에 사용한 색상이 나옵니다. 똑같은 도형의 색을 찾아서 클릭을 합니다. 나머지 선도 같은 색상으로 채워줍니다. 도형 위에 내용을 입력하기 위해 입력의 글상자를 클릭하고 빈 슬라이드에 클릭해서 내용을 입력하겠습니다. 내용을 입력한 후에 ESC 키를 한번 누르면 글상자가 전체 선택 상태로 바뀌게 되는데요. 원하는 서식을 지정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는 맑은 고딕에 24포인트, 진하게 흰색으로 지정하겠습니다. 서식이 다 지정되면 글자의 길이만큼 글상자를 가로로 넓게 크기 조정해 주시고 글상자의 테두리에 마우스 포인터를 맞추고 도형 위로 드래그해서 이동시켜 줍니다.
왼쪽 부분에는 그림이 삽입되어야 하니까요. 오른쪽으로 글자를 이동시켜 주겠습니다. 이 글상자를 다른 도형에도 복사를 해서 내용을 수정해 주시고요. 만약 내용이 긴 경우에는 내용을 범위 설정하고 Shift, Alt, N 단축키를 눌러서 글자의 자간을 줄여서 더 많은 내용을 한 줄에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입력한 글자 앞에 픽토그램 이미지를 삽입해 보겠습니다. 그림을 삽입하기 위해서 입력 탭에 그림을 클릭합니다. 그림이 있는 폴더로 이동하고 삽입할 그림을 선택할 건데요. 첫 번째 이미지는 클릭, 마지막에 선택할 이미지는 Shift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넣기 단추를 클릭합니다. 여러 장 그림 넣기 창이 표시되면 모든 그림을 하나의 슬라이드에 넣기를 선택하고 넣기 단추를 누릅니다. 이미지가 같은 위치에 겹쳐서 삽입이 되었는데요. 이미지를 각각 아래쪽으로 드래그해서 각 삽입할 위치에 먼저 배치해 보겠습니다. 자, 겹쳐져 있던 이미지를 각각 따로 배치를 한 후에 이미지의 사이즈를 같은 크기로 한꺼번에 작게 조절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림 클릭하고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나머지 그림을 클릭해서 한꺼번에 선택을 합니다. 그림의 크기를 작게 조절을 할 텐데요. 그림의 크기를 조절할 때 Shift를 누른 상태로 모서리에서 조절을 하면 원래 이미지의 가로, 세로 비율을 유지한 상태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때 Alt 키를 누르면 아주 세밀하게 크기 조절을 할 수가 있고, 이때 컨트롤 키도 같이 누르면 이 이미지의 가운데를 중심으로 크기 조절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 쉬프트 알트 키를 동시에 누른 상태로 모서리에서 그림 안쪽으로 이렇게 드래그 해줍니다. 각 이미지를 도형 위로 드래그해서 이동시켜 줍니다. 픽토그램 이미지를 각 제목 앞쪽에 배치를 했는데요. 색상을 하얀색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이미지의 색은 도형처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림의 효과를 이용해서 흰색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먼저 그림을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클릭해서 여러 이미지를 한꺼번에 선택하고 그림 탭에 색조 조정에서 제목 배경 밝은색 2를 클릭합니다. 검정색의 이미지가 밝은 회색으로 바뀌었는데요. 다시 그림 탭에 밝기를 클릭하고 밝게에서 제일 밝은 플러스 50%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밝은 회색이었던 이미지가 흰색으로 밝게 변경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연도별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발자취 내용을 입력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글상자의 내용을 복사한 후에 글자의 서식을 적용해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발자취 슬라이드를 완성했습니다. 여러 도형을 조합해서 원하는 형태의 도형을 만들고 테마의 기본 색이 아닌 RGB 값으로 색 채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도형을 그리거나 복사할 때 컨트롤, 알트, 쉬프트의 역할이 있었는데요. 도형을 좀 더 빠르고 매끄럽게 잘 작성하고 싶으시다면 이 세 가지 키의 역할을 잘 구분해서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그림을 삽입하고 픽토그램처럼 단색으로 표현된 그림의 색을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다양하고 세련된 도형을 만들기 위해서 그라데이션으로 채우는 방법과 전편집 기능을 이용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의 도형을 편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또 작업 도중 잘 만들어 놓은 도형을 다음번에도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정의 도형에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요창에서 2번 슬라이드를 클릭하고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선택하겠습니다.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을 차례대로 클릭해서 한꺼번에 선택한 후에 Ctrl C를 눌러서 복사합니다. 다시 3번 슬라이드를 클릭하고 Ctrl V를 눌러서 붙여 넣습니다. 복사한 사각형들을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위로 드래그하여
슬라이드 위쪽에 배치합니다. 도형 오른쪽 끝에 있는 조절점에 마우스 포인터를 맞추고 왼쪽으로 살짝 드래그해서 전체적으로 도형의 너비를 줄여줍니다. 그리고 아래쪽 조절점에서 살짝 아래로 드래그해서 도형의 높이를 조금 크게 조절해 줍니다. 빈 슬라이드를 클릭해서 선택된 도형들을 해제한 후에 제일 오른쪽에 있는 주황색 도형을 클릭하고 슬라이드 오른쪽 끝으로 이동시킵니다. 이 4개 도형의 간격을 일정하게 배치해야 하는데요. 슬라이드 바깥쪽에서 크게 드래그해서 4개의 도형을 한꺼번에 선택합니다. 이때 반투명한 사각형 안에 충분히 포함되지 않은 도형은 선택되지 않습니다. 4개의 도형을 한꺼번에 선택한 후에 도형 탭에 맞춤에 가로 간격을 동일하게를 클릭합니다. 도형의 간격이 일정하게 배치되었습니다. 이제 그림자 도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입력 탭에 도형의 자세히를 클릭하고 직사각형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세로로 조금 길게 드래그해서 그려줍니다. 이 직사각형을 그림자 스타일로 지정하기 위해서 도형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개체 속성을 클릭합니다. 개체 속성 창이 열리면 채우기 탭에 단색의 색 목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색상은 하향 70% 어둡게를 클릭합니다. 투명도에는 30%를 입력을 합니다. 선색을 없애기 위해서 선 탭에 선색의 없음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도형의 가장자리를 그림자 느낌이 나도록 부드럽게 처리하기 위해서 옅은 테두리 탭을 클릭하고 옅은 테두리 효과에서 10포인트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설정 단추를 클릭합니다. 그림자 도형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림자 도형을 가릴 도형을 하나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입력 탭을 클릭하고 도형의 자세히 목록을 눌러서 직사각형을 클릭합니다. 이 그림자 도형을 가릴 수 있을 정도로 조금 크게 드래그해서 도형을 그려줍니다. 직사각형이 선택된 상태에서 도형 탭에 채우기 색 목록을 클릭해서 흰색을 클릭합니다. 다시 도형 탭에 선 스타일을 클릭하고 선 종류에서 선 없음을 클릭합니다. 이 흰색 사각형을 그림자 왼쪽 끝부분만 살짝 보이도록 왼쪽으로 드래그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림자만 살짝 표시되는 도형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제 이 두 도형을 그룹 지정할 텐데요. 도형 바깥쪽에서 크게 드래그해서 두 도형을 한꺼번에 선택을 합니다. 선택한 도형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그룹하에 개체 묶기를 클릭합니다. 또는 단축키 컨트롤 G를 눌러 그룹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룹으로 묶은 그림자 도형을 파란색 도형 오른쪽 끝으로 드래그해서 이동합니다. 그리고 그림자 도형 아래쪽에 있는 조절점에 마우스 포인터를 맞추고 아래쪽으로 길게 드래그해서 세로로 긴 그림자 도형을 만들어줍니다. 이제 파란색 사각형을 좀 더 세련되게 꾸며보겠습니다. 먼저 사각형을 클릭하고 컨트롤 D를 눌러 사각형을 복제합니다. 도형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점 편집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사각형에 점이 표시됩니다. 이 왼쪽 아래에 있는 2개의 점을 삭제할 건데요. 지우는 순서에 따라 도형의 형태가 달라집니다. 지우려고 하는 이 두 점 중에 오른쪽에 있는 점을 먼저 지워야 직선으로 이어지는 도형이 됩니다. 그러면 지우려는 점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점 지우기를 클릭합니다. 나머지 점도 같은 방법으로 점 위에 마우스 포인터를 정확히 맞추고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점 지우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왼쪽 아래에 있는 두 점이 삭제되면서 모서리의 곡률이 그대로 남아있는 삼각형 모양이 되었습니다. 이 도형을 드래그해서 원래 도형과 정확하게 포개어 놓습니다.
그리고 도형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개체 속성을 클릭합니다. 개체 속성 창이 열리면 채우기 탭을 클릭하고 그라데이션을 클릭합니다. 그라데이션의 기울임 값에 0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중지점에서 중지점 1을 클릭하고 위치 값을 0을 입력합니다. 중지점 1에 색 목록을 클릭해서 흰색을 클릭하고 투명도에 30을 입력합니다. 중지점에서 중지점 2를 클릭하고 중지점의 위치 값을 95로 입력합니다. 중지점 2는 100% 투명하게 지정할 거기 때문에 어떠한 색을 선택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중지점 2의 색은 그대로 두고 투명도의 값을 100을 입력합니다. 만약 중지점에 다른 중지점이 표시되어 있다면 그 중지점 위에 마우스 포인터를 맞추고 왼쪽 버튼을 누른 상태로 중지점 바깥쪽으로 끌어서 없애시면 됩니다. 그라데이션의 설정이 끝났다면 개체 속성 대화 상자에 설정 단추를 클릭합니다. 흰색에서 오른쪽으로 점점 투명해지는 그라데이션 도형이 겹쳐져서 좀 더 세련된 사각형이 만들어졌습니다. 나머지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의 흰색 그라데이션과 그림자 도형을 복사해서 같은 스타일로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도형을 다음번에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정의 도형에 등록해 보겠습니다. 먼저 작업창을 표시하기 위해서 보기 탭에 작업창에서 사용자 정의 도형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사용자 정의 도형 작업창이 표시되는데요. 제목 상자 영역이 표시되도록 해 놓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정의 도형을 등록하기 위해서 먼저 파란색 도형을 클릭하고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흰색 그라데이션 그리고 그림자 도형을 클릭해서 한꺼번에 선택합니다. 이렇게 선택한 도형을 사용자 정의 도형 창에 제목 상자 영역으로 드래그해서 끌어다 놓습니다. 그러면 드래그한 도형이 사용자 정의 도형으로 등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정의 도형에 추가된 도형의 이름을 변경해 볼까요? 먼저 도형을 클릭하고 이름 부분을 한 번 더 클릭합니다. 도형 이름을 파란 제목이라고 하겠습니다. 파란 제목을 입력하고 엔터키를 누릅니다. 그리고 저장 단추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사용자 정의 도형을 저장하였습니다 라고 나오는데요. 확인 단추를 클릭합니다. 이렇게 저장 단추를 눌러 주어야지만 새로운 파일이나 다른 파일에서도 추가한 사용자 정의 도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추가한 사용자 정의 도형을 삭제하고 싶다면 도형을 선택하고 키보드에 딜리트 키를 누릅니다. 도형을 정말 삭제하겠느냐라는 창이 뜨면 예 단추를 클릭합니다. 자, 이렇게 사용자 정의 도형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연습해 보았는데요. 오른쪽에 열려 있는 작업창을 닫겠습니다. 작업창을 닫기 위해서 작업창 왼쪽에 있는 작업창 접기 펴기를 클릭합니다. 이제 만들어 놓은 도형 위와 아래에 내용을 입력해서 슬라이드를 완성합니다. 어떠셨어요? 어려우셨나요?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작성할 때 도형은 매우 많이 사용하는 개체입니다. 그만큼 다양한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 이번 단원에서 학습하신 도형을 그리고 편집할 때 활용하는 컨트롤, 알트, 쉬프트 키를 정확히 구분해서 정리하시고요. 세련된 도형 편집을 위한 그라데이션, 전편집 기능들도 충분히 연습하시기 바랍니다.